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이번 주는 좀 반갑지 않은 이슈로 한 주를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0.75%를 인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순간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히 긴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여태까지 실물 경제 충격으로 누적돼서 데미지가 쌓여 있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우리가 상당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국가들, 특히나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한 국가들 위주로 해서 국가 부도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투자와 그리고 보유 전략을 이 금리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어지는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별적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한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유료 문자 100원에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는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고 또 다양한 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계속 연락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2주택인데요. 네, 안양시 동학 관양동 힐스테이트 에코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네. 임대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해서 좋은 점이 뭔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2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시나요? 제가 거주는 분당에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파트인가요? 여기 힐스테이트 에코 오피스텔이에요. 네, 안양시 힐스테이트 에코 오피스텔 보유 중이신데요. 매도 여부 네.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네. 될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주택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네. 좀 나눠보시자고요.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신 1주택이 오피스텔, 여기 안양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계시고 네. 사이즈는 꽤 크죠, 오피스텔 치고는. 네, 20평은 넘고 저기 네. 널찍하게 빠졌어요. 전용이 한 20평이 넘어가나요? 네, 방 2개짜리인가요? 네, 3개짜리인가요? 2개요. 2개짜리인가요? 지금 거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전세나 월세 주고 계시겠네요? 네, 월세 주고 있어요. 월세 얼마 정도 받으실까요? 1억 5천에 105만 원. 1억 5천에 105만 원, 한 반전세 정도로 주고 계시네요. 네, 이거를 최초로 분양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매입하셨나요? 네, 분양이요.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아까 저한테 질문 주신 것 중에 네, 임대 사업자 내면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요 임대 사업자가 혜택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 옛날에 비하면 정말 없어졌다고 싶을 정도로 혜택이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핵심적인 혜택 몇 개는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조건 등록해라 마라가 아니라 네, 상황을 잘 따져보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파악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도 다주택자라고 하셨잖아요. 2주택자. 네. 두 번째 물건은 어떤 거예요? 분당에 있는 네. 미금역 근처에 네.
건영 빌라예요. 미금역 건영 빌라. 네, 거주를 여기서 하시나요?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최초 분양이었다면 왜 임대사업자를 진작에 등록을 안 하셨을까요? 아, 제가 이거를 팔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냥 시간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지나셔서. 그런데 네. 우리 사위가 팔지 말라고 그냥 음. 임대사업자 하세요 막 이러는 음. 거예요. 네네. 팔아서 뭐 하게요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뭐 팔았을 때 단순히 현금 갖고 있는다 그래서 이득이 큰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문제에 대해서 세금부터 먼저 살펴볼 거예요. 네, 세금부터 좀 살펴보면 네.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신축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은 이미 끝났어요. 아, 신축을 매입해서 바로 등록을 하셨으면 아직까지도 취등록세랑 재산세가 85%까지 감면 혜택은 있거든요. 네, 근데 기존 구주택을 가지고 새롭게 등록해봤자 얘네들은 일단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럼 지금 등록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면 네. 보유할 때 나오는 종부세도 지금은 합산 배제가 안 돼요. 네, 합산이 돼버리거든요. 네, 다만 10년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 의무 기간이라던가 임대료 상한 5%를 올리는 요 조건들을 네. 유지를 해서 잘만 지켜주면 네. 마지막에 팔 때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을 받으면서 네, 거기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일부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혜택이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네.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또 있냐면 임대사업자는 내가 주택으로서 계속 거주 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네, 일종의 우리가 사업체 만들듯이 똑같아요.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얘는 거주할 집은 한 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목적이 아닌. 그래서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다만 네. 횟수가 생애 1회다. 이렇게 제한이 아, 가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영 빌라 팔고 나서 다음 거 주택 매입해서 입주한다. 그러면 걔는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 요 혜택을 받으시면서 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중간에 파는 게 유리할까요? 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지금도 이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되면 네. 앞으로 1년까지 네.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낼 수가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이번 정부에서 네, 네. 공약을 지켰어요. 예, 일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 요거를 네. 내년 한 6월까지는 해줄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등록 안 한다면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거나 네. 등록한다면 10년을 더 끌고 가서 그때 가서 매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시청자님 판단에는 얘를 10년 더 끌고 갈 만한 뭔가의 가치가 있을까 말까에 대한 판단이 가장 우선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지역적으로 입지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안양이 구도심이잖아요. 예. 평촌도 이제 일기 신도시로서 연차가 많이 쌓였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몇 없는 신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다만 아무리 평수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금액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약간은 무리가 좀 따라요. 예, 아무래도 거주하는 입장에서 오피스텔만의 어떤 단점들이 부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 정도 요 정도 가격 수준에서 앞으로 계속 흘러가기는 할 거예요. 네, 다만 우리가 앞으로 10년이라는 장기를 봤을 때 여태까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최근 몇 년 네. 동안을 보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수도권 지역에 어느 정도 가격대들이 10억 미만인 물건들의 특징이에요.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크게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런 시장 매수자들의 심리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 코로나 이후에 급등한 가격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돈 풀어서 가격 올렸는데 이제는 돈 긴축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많이 돈 풀었던 미국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긴축이 들어가요. 그러면 돈 때문에 가격 오른 게 긴축하면서 당연히 빠지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거기다가 매수자들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될 텐데 대출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 되면 5%대가 아니라 7%대 이상은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부담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지금 형성돼 있는 가격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끌고 가지 않고 팔고 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 번은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제가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분위기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큰 물건이 아니에요. 예, 5억, 10억, 15억 들여야 되는 큰 비싼 물건이 아니라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따 제가 말미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삼고 있는 게 서울 내부에서 계속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뭐 2종 7층이라는 용도 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고 계속해서 서울 내부를 갈아엎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 안에서는 조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 비스무리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지역들, 핵심 지역들 중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물가 상승폭만큼도 가격이 못 올라준 데들이 지역별로 있단 말이에요. 피가 안 붙었다고 여겨지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대한 투자를 저는 대안으로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은 시청자님께 맡길 겁니다. 10년 끌고 가면 바닥으로 갔다가도 다시 올라갈 만한 긴 기간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 2개 합산해봤자 종부세 얼마 안 내요. 예, 합산해가지고 뭐 10억에서 15억 사이 정도 된다고 치면 1년에 한 2, 300 정도 종부세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감수하고서 요 지역적인 입지에다가 배팅을 더하겠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근데 팔고 나서 대안으로 옮기시겠다. 그러면 빠르게 처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오늘은.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세금 관련해서 고민 많으신데요. 절세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번호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아, 재개발인데요. 그 네. 재개발을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곳이 좋은가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보신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기 그 구수동하고요. 네. 네, 자양동이거든요. 네, 마포구 구수동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두 네. 주택 중에서 어떤 곳이 더 미래 가치가 있을지 대표님과 네. 두 지역 함께 비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도 생소하죠, 구수동. 네. 많은 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광흥창역 바로 한강변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작은 동인데 네. 요 동에서 시청자님께서는 뭘 사고 싶으세요? 단독인가요? 아니면 빌라인가요? 빌라요. 빌라를요? 네. 빌라를 몇 평짜리를 보고 오셨어요? 아, 투룸이거든요. 투룸. 대기 지분은 한 네. 8평 정도 미만이고요. 투룸치곤 지분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8평 네. 나오는 거면. 그러면 이건 연차가 좀 있다는 건데요. 아니, 신축이에요. 신축이에요. 그러면 네. 투룸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뽑았다는 얘기가 돼요. 전용으로 네. 따지면 16, 17평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로 시청자님 보고 오신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 7억 5천. 7억 5천. 네. 자, 7억 5천이라는 금액이 사실 이제 땅값으로 우리가 많이 봐야 될 텐데 저는 요 금액이라면 피가 어느 정도 많이 붙은 가격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특히나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다세대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해가지고 인허가 받아서 건설해서 준공 떨어지는 데까지 세월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한 시기가 과거 한 1년 전 정도라는 얘기가 돼요. 이미 준공이 네. 난 물건이라면. 네. 그러면 요 1년 전에 땅값이 쌌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안 쌌어요. 비쌌어요. 아,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새롭게 건축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서 신축을 지어놓으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역에 붙어 있는 요쪽 골목을 보셨을 텐데 네. 요 라인이 얼마나 가능성이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아파트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정말로 빠르게 그림처럼 지금부터 동의석 얻어서 후보지 선정돼서 조합 설립 인가 받아서 공사 시작해서 준공까지 가는 데까지 정말 그림처럼 빠르게 진행돼 봤자 10년 이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어느 지역을 사도 7년, 8년을 마찬가지예요. 보더라고요. 7, 8년 정도. 네. 이게 근데 사실 지역적으로 편차는 많이 클 거예요. 정말로 그림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도 있겠지만 이렇게 역에 바로 붙어 있는 지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역 네. 가까우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 근처에는 상권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대로변에 있는 근린 상가 건물들의 월세가 꽤나 세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상가 가지신 통건물 주인분들은 굳이 재개발해서 아파트 한 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월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끌고 가는 걸 더 원하실 가능성이 아,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물건들은 핵심이 동의율이에요. 동의율.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민간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핫한 사업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이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네네. 요 이름 이외에도 많은 사업 종류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 신통기획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도심복합사업이라던가 또 네. 시프트 같은 뭐 전세 임대형 사업이라던가 사업 네.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민간이면서 거래 자유롭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모아주택이라서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일 많이 여쭤봐요. 근데 여기 요 사업을 위한 동의율이 요건이 뭐냐면 일단은 조합원 사람 수 대비해서 8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요. 땅 면적 대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아, 80%요. 네. 보통은 요 사람 수 대비한 동의율은 충족을 다 해요. 왜냐면 다세대 주민들은 전부 다 동의하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땅 면적 대비한 동의를 받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아직도 통건물로 존재하는 땅들이 굉장히 많다 보면 이분들은 보통 동의를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요 금액으로 뭐 전세를 잘 받아봤자 한 3억대 정도, 3억에서 4억 사이 될 텐데 네. 투자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한 3억에서 3억 5천 들어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저는 이건 좀 금액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4억 투자, 4억 정도 그렇죠. 들어간다. 아마 그 정도 네. 들어갈 거예요. 네. 저는 이 금액이 아니라 1억 미만으로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장기간을 우리가 가능성에다가 배팅을 하는 투자잖아요. 요거는. 시청자님도 투자하시면서 이건 100%될 거야라는 자신감은 없으시죠? 네. 가능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가능성은 곧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저는 투자 금액을 더 작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네. 더 다른 지역 위주로 해서 눈을 좀 넓게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요 생각이 네. 일단 들고요. 또 아까 네. 자양동 말씀하셨죠? 네네. 자양 몇 동이에요? 자양 사동이요. 자양 4동. 네. 야, 자양 4동은 지금 더 비쌀 텐데요? 아, 그 신통시 네. 신속통합구에서 네. 탈락된 지역이요. 자칭 이제 2구역이라는 구역이거든요. 네네네. 그 저기 안에 그 있는 단독주택. 영동대로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 뚝섬유원지 쪽에. 뚝섬유원지에 가까운 유원지 쪽으로? 쪽 우회 쪽이요. 네네. 여기는 신축행위가 활발한 지역인데 네네, 활발한 그렇죠. 지역. 네, 네. 거기에다가도 또 신축 빌라를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 신축이 아니라 단독주택. 단독주택, 토지 몇 평짜리요? 네. 아, 대지가요? 네. 30평, 음. 23평짜리가 있고 30평짜리가 있고. 여기 지금 얼마짜리 보고 오셨어요? 금액은? 12요. 10이요. 네. 저는요. 혹시 시청자님 거주도 같이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실제 네네.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실제 들어가 입주하실 생각으로 네. 그럼 전 이거 금액 너무 크다고 봐요. 아, 네. 이게 우리가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잘 안 되면 토지 네. 23평에서 30평짜리 단독주택을 얘 혼자만 가지고 뭔가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다세대로 쪼개기를 할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네. 건폐율 60% 적용받아 버리면 한 12평 남짓인데 이걸 어떻게 건물을 올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 대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 시청자님 세미나를 한번 오세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 개발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비싼 동네 쫓아다니면서 피 많이 주고 사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좀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솔직한 얘기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한남동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남 뉴타운 지금 몇 년 됐어요? 오래 걸렸죠. 2003년 구역 지정돼서 아직도 아파트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5개 구역이 전부 다요. 20년 됐잖아요.
네. 근데도 가격은 계속 움직이죠.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거기가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아직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무조건 빠르게 된다에다 배팅하는 게 아니라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적게 주고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는 투자라고 봐요. 물론 뭐 지역을 그럼 아예 무시할 수는 자양동도 없겠죠. 조금 늦게 갈 가능성도 있네요. 물론이죠. 아. 물론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성수동도 보세요. 성수동도 한 20년 차 다 돼가거든요. 네네. 근데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그거에 이제 뭐 다시 재지정 된다고 해도 네.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지금 또 아. 이미 신축행위가 활발하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거주까지 하면서 끌고 가는 걸 생각하신다면 저는 네. 한 4, 5억대 선 정도에서 3룸짜리 정도가 가장 적합해 보여요. 아, 지분으로는 한 그렇군요. 10평 남짓 정도. 그 정도 네. 물건이 가장 리스크 적게 끌고 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강남권에도 그런 물건 아직 있어요. 그럼 이제 똑같이 네. 뭐 다양동이나 이런 데보다 음. 이제 같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긴 좀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도 장담 못 합니다. 아, 사람의 모든 몇백 명 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구역을 가지고 잘 분석을 해보면 어느 네. 구역이 다세대 빌라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단독 조합원들 반대해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들은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동의율이 잘 나올 테니까. 네. 그런 지역들 선별해서 적은 금액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런 지역이 가장 좋다. 다만 동네는 비싼 동네에서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세미나 한번 예약하시고 언제 한번 오세요. 네. 그렇게 한번 저랑 말씀 나눠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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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선택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리스크를 적게 안고 갈 수 있는 지역들 보유 자금으로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도록 1: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11월 말에 네. 전세 만기가 되면서 네, 좀 이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예정인데 네, 지금 사는 게 맞을지, 그리고 좀 어떤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을지 좀 여쭤보고자 연락드렸어요. 네. 혹시 보신 아파트가 있으실까요? 예, 밀락 2지구에 네, 후반 베르디움 18단지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랑 그리고 뭐 그 주변에 다 아파트인데 네, 그 앞에 조금 작은 평수긴 한데 뭐 밀락 엘레트도 보고 있고 네, 뭐 우미리 뭐 등등등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 밀락동 쪽에 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직장은 어디 쪽이세요? 저 지금 삼성동이요. 삼성동이요. 예. 여기서 출퇴근하실 자신 있으시겠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도봉구에 방학동 네. 거주하고 있는데 네, 삼성동까지 1시간 반 걸리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밀락 IC에서 타고 가면은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랑 뭐 네. 출퇴근 거리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서 현금으로 보유 중이신 게 얼마 정도 되세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요? 예. 한 와이프랑 저랑 합쳐서 한 3천, 4천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는 전세 자금 빼고 해야 돼요. 전세에 들어가 있는 현금까지 포함을 해서요. 예, 총 1억이요, 그러면. 1억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사지 마세요. 지금 사지 마요. 지금 1억에다가 지금 가격에 살려면 4, 5억 대출 받아서 사야 되거든요. 맞아요, 4억. 예.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푸라기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네. 전 세계 금융 수장인 연준 의장께서도 지금 집 사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금리 가파르게 올릴 거니까 빚 많이 내서 집 살 거면 사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그 나라의 그 어느 정도 상황을 우리가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아직까지도 7, 80% 대출 받아서 집을 사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율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얘기고 네. 우리나라 상황에다 대입을 하자면 저는 3, 40% 넘어가는 대출 받아가지고 거주 목적 네. 집 사면 좀 위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대부분 이제 실거주면 그래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좀 예, 거주를 이제 아예 터를 잡으려고 생각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누구나 다 그럼 실거주 네. 1주택은 원하죠.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가는 시기에도 그 말이 통용이 됐지만 내려가는 네. 시기에는 과연 어떨까요? 자, 안 옛날에 되겠죠. 옛날에 하락하던 시기의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아마 어머님 세대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2012, 13년도 그때 분위기. 그때 네. 분위기는요. 신혼부부들 집 사서 결혼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뜯어 말렸어요. 우리나라 일본 따라 잃어버린 20년 가는데 무슨 집을 사느냐. 네. 그러니까 시대적인 이런 분위기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일단은 올 연말 안에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3%대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2% 네. 후반대 내지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대출금리 7%, 8%대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란 얘기고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새 4억 대출 받았다 쳐요. 네. 여기다가 한 7, 8% 대출금리가 나중에 변동금리로 들어가면 네. 이자만 3,200 나올 건데 이거 네. 나누기 30년, 40년 정도 만기해가지고 원금 분할 상환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원리금 상환액 4,200 정도 잡히는데 이거 네. 대비해서 두 분 합산 소득 물어봐가지고 40% 미만으로 맞추려면 일단 소득이 1억 초반대는 잡혀줘야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이 대출에 대한 담보물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그거만큼의 추가적인 리스크를 은행이 차주들에게 떠넘긴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금리를 올리건 아니면 원금 중에 일부 상환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건 네. 그럼 이게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지금 시기에는 아무리 거주하는 목적의 1주택이라도 시기적으로 대출 많이 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미룰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만약에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무주택으로 계속 네. 가는 게. 네. 그러면 차라리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를 찾아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봐요. 투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의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방금 전 상담자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네. 어쨌건 이번 정권에서는 공급이에요. 공급. 어디다 네. 공급하겠느냐. 아예 그냥 발언 자체가 그랬거든요.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겠다. 네. 시청자님 삼성동이라는데 밀락지구에서 출퇴근하게 만드는 게 수요에 맞는 공급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적어도 한 네. 1시간 내에는 출퇴근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서울 안에다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 안에 빈 땅이 어디 있느냐? 빈 땅 없으면 갈아 엎을 수 있게 사업을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조합사업 네. 종류로.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같은 형태의 이름들은 네. 다 다르지만 이런 형태 물건들 잘만 고르면 아직까지도 괜찮은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데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1억 전후가 죠. 서초에도 있고요, 강남에도 있고요, 송파에도 있어요. 비싼 동네들에서도.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향에 따라서 나는 돈 더 모아서 집값 좀 떨어지고 하면 그때 가서 네. 거주 목적 집부터 사겠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질 필요는 있어 보여요. 혹시 그럼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이다 보니까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예. 이거는 고정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4% 초반으로 좀 현재는 나오던데 네. 그러면 한 3억 내로 대출 받아서 자금 평수 네.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고정금리가요. 예.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깨알같이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네. 아주 극단적인 뭔가의 시장 변화가 있으면 금리 올릴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고정금리도. 아, 그래요. 이게 보금자리라던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 그렇죠. 예. 이것도 어차피 금융권에서 나와요. 똑같은 네. 약관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작 금리는 낮을 수 있어도 뭐 네. 다른 주담대 금리가 8%에서 9% 가는데 얘만 계속 4%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몇 네. 프로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30년짜리예요. 한 번 받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런 계산들도 사실은 지금 네. 가격 평생 갈 거다 혹은 더 오를 거다라는 계산 하에서 내리는 판단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 버린다면 이거는 완전 다 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리스크 좀 줄입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그런 좀 정보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한번 방문하셔야 돼요. 세미나를 한번 오셔가지고 어차피 네. 제가 지역적으로나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니까 네. 그때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매수는 조금 신중하셔라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1:1 대면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거기 망원동, 네. 예, 거기 2차 공공 재개발, 네, 예, 거기 후보지가 되었었는데, 네. 원래는 거기 5월 달에 발표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포구 이게 망원 1구역이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연 1구역은 이제 그 1차태 보류 판정을 받아서 네,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보류가 풀렸다고 그러는데, 네. 예, 이제 이게 우리 이 망원동 1구역은 거기 아연 1구역하고 후보지 카운팅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5, 6구역이랑 어떻게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네네. 계신 지역이 네,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는 이 망원 1구역이신데요. 이쪽 지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망원동이 굉장히 넓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위치를 좀 알려주셔야 제가 상담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망원 일동 동사무소 건너편 쪽이거든요. 망원 1동 동사무소요? 예, 예. 거기 망리단길. 아, 망리단길에서 예, 예. 남쪽인가요? 쪽이죠. 북쪽 쪽인가요? 어, 한강변에 가는 쪽이죠? 망리단길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망원 일동 지금 네.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 쪽이죠. 바로 건너편 쪽. 바로 그냥 망리단길 안에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지역적으로 이 망리단길이 망원동을 굉장히 알리는 효과는 있었는데 재개발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아주 악재예요. 상권은. 상권은 재개발에 있어서는 독입니다. 독. 그래서 이쪽 일대는 사실은 공공에서 추진을 해주기에는 약간은 당위성이 좀 떨어져요. 공공에선 보통 어느 지역들을 손대냐면 공공 손길 없이는 제대로 못 갈 지역들을 손을 대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되다가 해제가 됐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길도 제대로 안 나 있는데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공공적인 당위성이 있어야 인센티브도 주고 용적률도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고 하는데 망원동은 사실은 이런 당위성이 조금은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죠.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신축행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는 와중에 상권도 살아났고 거기다가 또 단독 다가구 비중도 아직까지는 꽤나 높아서 아직까지 동의가 100%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도 없고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서 추진하라고 만든 사업이 뭐냐면 모아주택 사업이에요. 예, 모아주택. 신축 예, 예. 구축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음. 딱 한 가지 다 필요 없어요. 노후도 기준도 20년으로 낮춰줬죠. 노후 비중도 57%로 낮춰줬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딱 하나 동의만 받아가지고 주민이 입안해라. 그러면 여기는 지정해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얼마나 많이 동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1,500제곱미터 이상의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의 가로 구역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제 추진을 시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조금 묶어서 크게 가든지.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의서 작업해주고 또 그거를 구청에다가 일정 비율 넘어가면 뭐 도시정비과라든가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설명해 오셔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공공재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 혹은 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지정을 해주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밑에서 이런 식으로 동의 작업해서 주민이 먼저 입안하는 방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는 모아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에 25개 구 한 번씩 신청받아서 그중에 20개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언제 기다립니까 그거를? 그래서 근데 보통 이게 그 신속 통합 재개발인가 오세훈 네. 시장에서 네. 동의율은 뭐 60%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네. 여기 후보지 이제
그 해가지고 올렸을 때 예, 60% 여기가 이상이 나왔었는데 네. 뭐 그거하고는 뭐 관계 없는 모양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의율 60%라고 하는 거는 전체 사람 머릿수 대비해서 60%라는 얘기잖아요. 조합원 수 대비해서 60%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다세대 몇 동만 동의해도 60%는 금방 나와요. 문제는 항상 토지 면적 대비한 동의가 후보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안 나와버리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세대로 이미 다 신축행위가 된 이후에 세월이 20년 정도 흐른 지역들이 오히려 더 빨리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보니까 전혀 저기 가망이 없다는 것이 들리는데. 가망이 없는 없다기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행돼서 아파트 돼야 돈 법니까? 네? 아니겠죠. 진행돼서 아파트가 신축이 완료돼야만 돈을 버냐고요.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요 아닌 망원동 것 같은데. 일대가요. 2015년, 16년도에는요. 매매가 투룸이 2억 1천만 원, 2억 2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가면 얼마예요? 좀 어느 정도 동의율 뭐 동의서 걷고 있다. 그러면 뭐 다 4억대, 5억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피는 붙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정도 먹고 빠질까 아니면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볼까. 저라면 먹고 빠질 것 같은데요. 세금에 문제 없다면. 그래요. 예. 한번 투자 개념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제가요, 저기 수지구청 옆에 있는 네, 저 풍덕동 한국아파트 24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기 분당 금곡동 청솔 한라아파트 24평으로 네 갈까 하는데 거기 차이점이 너무 예 저기 네. 세액수가 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괜찮나 해가지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가 수지 한국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네네. 이주 고민하시고 계세요. 네, 청솔 한라 아파트 24평으로 이주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사하시려면 대출 더 많이 받으셔야 되나요? 네, 한 2, 3억 정도. 네. 지금 여기 우리 한국 아파트가 지금 현재 8억 정도 되는데 네. 그쪽으로 가면 한 10억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럴 거면 가지 마세요. 아, 지금 그 2, 3억이라는 대출 더 써가지고 높아진 이자로 신규 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이사하는 것만큼의 기대 수익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기가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옮기지를 못해가지고 네. 네, 그쪽에 가서 정착을 할까 해서 무리하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서판교 서판교. 모한 네. 모한 미래도 네. 원마을에 그 23평 거기는 한 11억 중반인데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아파트가 네. 지금 건축 심의 네. 준비 중이거든요. 리모델링으로. 시청자님 네. 교육 문제라면 수지도 네. 교육이 그렇게 떨어지는 동네는 아니에요. 네네, 좋아요. 수지도 교육 굉장히 좋은 동네고 네. 분당이랑 크게 별 차이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뭐 네. 분당의 뭐 학업 성취도가 어떤지 이런 거는 데이터로 봐야 되는 거고 동네 네. 분위기로만 따지면 별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네. 여기서 이사 갔을 때 그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 내면 그 이자에다가 뭐 내가 추가적으로 들여야 되는 비용들을 봤을 때 플러스 네. 알파로 뭔가 획기적인 이익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저는 이사에 대해서 어디 집이 더 살기 좋은지가 아니라 어디가 더 돈 될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거 이사해봤자 별로 기대 수익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거기나 저기나 둘 다 연차가 있는 아파트들이고
네네. 뭐 분당 같은 경우에야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다 뭐다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지의 탄생 자체가 분당 지어지자마자 입주 시작한 데가 바로 이 통덕천동이거든요. 네.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연차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분당만 특혜를 줘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사업도 뭐 크게 돈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네. 물론 지금처럼 지금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게. 이런 시기에선 더더군다나 추진 잘 안 돼요. 그렇더라도 저는 지금 호가에 팔고 더 높아진 분당 호가를 그대로 잡아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거주하시는 게 더 이득이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 더하실 현금의 금액이 있으시면 그걸로 별도로 투자하시는 게 더 이득이 클 것이다. 아, 저는 이렇게 그래. 봅니다. 그러면 판교도 그냥 네. 그렇게 가지 말고 네. 저기 분당도 가지 말고 네. 그냥 비슷비슷한 노후된 네. 아파트니까 그냥 네. 그 수지구청에 옆에 있는 거 여기 생활 환경은 그냥 다르죠. 예를 들어 판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노후가 안 된 아파트예요. 네네. 연차가 여기는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다만 거기는 지하철이 없죠. 서판교 네, 같은 맞아요. 경우는 계획은 네네. 있지만 아직은 실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교육을 따라서 글로 가면 출퇴근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이거를 더 오르는 확률이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사 개념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투자 개념으로는 단순히 가격적으로야 더 올라야죠. 당연히 더 올라야죠. 더 비싼데. 그러면 내가 드리는 비용 대비해서도 수익이 더 클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에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 내년 정도 가려고 그러거든요. 내년은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을 걸로 저는 봐요. 아. 올 연말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3%대까지 가져간다는데 내년에 분위기가 더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있으라고요. 근데 당분간은 한번 더 유지하세요. 여기 있다 보면 네. 여기 있다 당분간 더 보면은 유지하시고 시청자님 네. 제 말 들으세요. 투자를 별도로 하시라니까요. 몇천 1억 가지고도 할 게 있어요. 어디로? 제가 앞서 상담하신 분들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방송 한번 다시 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정 안 되시면 세미나 한번 오시고요. 그럴게요. 일단 방송 시간이 좀 짧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매도나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절세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세미나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으로는요. 부동산 이번 한 주 동안 위클리 이슈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는지 부동산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예, 대외적인 이슈와 그리고 국내 대내적인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75% 여태까지 없었던 20몇 년 동안 없었던 퍼센테이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1차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요. 언제까지 더 올리느냐? 이제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중립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물가를 더 올리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 정도 수준의 금리를 의미를 합니다. 뭐 수치적으로는 2.5에서 뭐 2.75%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금리 수준이 1.5에서 1.75 그렇다면 앞으로 빠르게 요 이상으로 올려야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올렸다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물가 인상이 멈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3%대는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3%가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가 되겠죠. 이 속도를 못 버티는 펀더멘털이 약한 뭐 스리랑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계속 국가부도 형태로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가계부채죠. 이런 금융과 관련해서는 국가부채나 기업부채는 상당히 안전한 편이긴 합니다만 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OECD에서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너무 급격하고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다. 가계니까. 그중에서도 주담대, 변동금리 주담대가 전체 주담대의 70%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 드리면서도 30-40% 이상 대출 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마저도 어느 정도는 좀 차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이런 대외적인 이슈와는 반대로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도 현황과 근본적인 문제 누적 이 부분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 공급 확대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융지원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 뭐 전월세 시장 안정화야 모든 정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공급 확대 부분을 봤을 때 250만 호 이상, 그 중에서 150만 호를 수도권에서, 그리고 나머지 7, 80만 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 드리면서 서울을 갈아엎을 계획을 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또 이제 금융지원책에서는 이제 무주택이신 실수요자분들께는 내 집 마련만큼은 금융 건들지 말자. 능력이 있으면 집 사게 해주겠다. 다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능력이냐? 대출 받아서 원금 같이 상환할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LTV 80%까지 해주면 뭐합니까? DSR 규제의 40%를 맞추려면요, 3, 4억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연봉이 1억대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LTV를 올려줘도 이 연봉 기준에서 작은 금액에 대한 대출을 받는데도 이렇게 소득을 많이 따지니까, 거기다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매수를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이미 사람들의 가시화가 될 만큼, 퍼진 만큼 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게 아주 현실적인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심리가 단기간 몇 달, 뭐 한 1년 요 정도에 끝날 분위기로 보이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까지는 이 심리적인 부분은 멈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제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으로 지금은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이 1년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예 뭐 1년 너무 짧아서 안 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종부세 부담 너무 심하신 분들께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매도 쪽으로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적으로는 부담을 좀 줄여준, 왜냐하면 금융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세제 부담이라도 좀 줄여줘야 가계의 충격이 좀 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을 하는지, 즉 특히나 이제 비용 부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롭게 투자하시려는 분들, 오늘도 상담하다 보면 비용 늘려가지고 많은 큰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세제 부담이 아닌 금융 부담을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주택수를 앞으로 차근차근 좋은 기회가 앞으로 더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다시 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시기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해 오신 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언제나 위기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벌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장도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영끌에서 집을 사신 분들의 수익이 많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직 수익 실현 안 됐어요. 어느 분들께서 높았냐면 가장 분위기 안 좋았었던 2013년, 14년 요때 매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좋은 기회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일수록 더욱더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서 시장에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대표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 진행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또 앞으로의 전망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사전 전화 예약 반드시 해 주신 다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